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피디입니다. 오늘 블랙 위도우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블랙 위도우의 어떤 모습을 보냐, 먼저 혼자가 되었던 블랙 위도우가 다시 어벤져스로 돌아오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서 데어데블과의 함께 했었던 이야기, 그리고 엘레나 벨로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드룸에서 이제 자신의 과거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알아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쭉 일련의 사건들을 거친 다음에 이제 얼마나 나타샤가 분노를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아직 이제 중반쯤 달려왔고요. 90년대쯤 이야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블랙 위도우 세 번째 시간 이렇게 시작해 볼 텐데요. 카드로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앞에 거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블랙 위도우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이언맨은 블랙 위도우와 팀을 이뤄서 옥토버라는 이름의 요원이 미사일을 발사해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미사일은 발사되었지만 아이언맨은 폭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죠. 옥토버는 블랙 위도우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KGB의 정신을 다시 프로그래밍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별일 없이 함께 책임지고 요원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때마침 블랙 위도우가 어벤져스로 돌아와 공동 리더가 되어 블랙 나이트가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그녀는 본부기지에서 작전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어벤져스의 대다수가 온슬로트와의 전투에서 사망했을 때 그녀는 마리아 스타크 재단의 소송까지 겹쳐지면서 팀을 재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어벤져스의 해산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어벤져스의 옛 빌런들을 모두 체포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레이 가고이를 쫓던 중 데어데블과 마주치게 됩니다. 데어데블은 그녀가 가고이를 쓰러뜨리는 것에 대해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알아차렸고 그녀의 정신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그가 블랙 위도우를 도우려 할 때 그의 여자친구인 캐런 페이지는 점점 더 화가 나고 질투심이 커지게 됩니다. 나타샤는 데어데블을 향한 캐런의 사랑을 인정을 하고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나타샤는 미스터 페어에 의해 캐런이 살인 누명을 쓰자 누명 걷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살해된 줄 알았던 어벤져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안도했지만 실드와 함께 일하기로 결정하고 에본 플레임인 척하며 프리덤 라이트를 파괴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데어데블은 자신이 적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아기 캐런을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 다시 한 번 더 나타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결국 아이를 죽이려고 다시 돌아왔지만 나타샤는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동안 불스 아이가 아이를 죽였고 나타샤는 심하게 구타당하게 됩니다. 아이가 죽자 데어데블은 자신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됐고 그와 나타샤는 화해했습니다. 서로를 여전히 너무 아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함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또 다른 러시아 요원이 나타나서 자신이 블랙 위도우의 이름을 갖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엘레나 벨로바라는 이 사람은 나타샤가 엔들리스 퓨리 혈청을 찾지 못하게 막으려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이 부분은 엘레나 벨로바에서 나왔던 장면이기도 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샤는 엘레나를 붙잡아 허드슨강 계곡에서 라파스타니 정부와 스탈렌코 장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서로의 얼굴을 성형수술로 바꾸어 버리고 맙니다. 그는 스탈렌코 장군이 엘레나로 생각하고 만났는데 스탈렌코가 이제 진짜 그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내자 그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비록 계획은 실패했지만 나타샤는 계곡에 숨겨져 있던 냉전 시대의 핵무기를 라파스탄에 파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마담 하이드라를 체포한 이후 미국과 블랙 위도우와의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나타샤를 교환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함정 중 하나로 데어데블과 실드는 블랙 위도우와 팀을 이루었고 그녀의 전 남편이었던 알렉세이가 이 작전을 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벤져스, 쉴드, 데어데블과 함께 나타샤는 알렉세이를 감금하고 맙니다.
네, 이 부분은 역시나 레드 가디언 이야기 때 레드 가디언 다룰 때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한때 죽었던 적도 있고 로봇으로도 등장하기도 했던 남편을 보자 나타샤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은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네, 로보트, 라이프 모델 데코이로 등장을 하기도 했었죠. 그녀는 짧은 시간 아리조나에 살았는데 레드룸의 요원들이 블랙 위도우를 추적하여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더 길게 살려고 집을 구했던 건데 네, 그 짧은 시간 지낼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요원들이 찾아왔으니까. 나타샤는 쉴드의 동료인 필 덱스터를 고용하고 살인범들을 추적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추적을 하면서 셀리앤 카터와 레드룸의 전 생명공학 책임자인 류드밀라 안토노브나 코드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완벽한 킬러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은 27명의 소녀들이 포함된 블랙 위도우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작된 기억을 이식받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화되어 프로그램에 충실히 따르고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페르몬 잠금 장치까지 블랙 위도우들에게 이식되어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류드밀라를 실드로 데려가는 동안 나타샤는 닉 퓨리가 그 페르몬 잠금 장치를 사용해서 그녀를 고국에서 망명시키고 실드에서 일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또한 셀리 앤이 납치되었고 그 과정에서 필이 살해되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나타샤는 레드룸의 바실리 울리아노프와 지나콘의 사장인 이안 맥마스터즈가 이 살인사건에 연관되어 있음을 찾아냈습니다. 나타샤는 그의 요트에서 그들을 따라잡아 살해했고 그녀는 미국에서 1급 지명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블랙 위도우 이 세 번째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요. 블랙 위도우 참 많은 사건에 휩싸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등장인물도 정말 많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데어데블과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벤져스에서도 활약을 했지만 실드에서 아무래도 블랙 위도우를 망명시켰기 때문에 실드와의 스토리도 계속 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이 블랙 위도우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또 더욱 궁금해집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블랙 위도우 네 번째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 너무나 땡큐 사랑합니다. 네, 지금까지 롤피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